안녕하세요. 글씨캠프입니다. 자,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지방을 쓰죠. 지방을 쓰는 데 있어서 아, 정성을 다해서 반듯하게 쓰는 게 가장 좋겠죠. 자, 지난 영상에 아버지 지방 쓰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오늘은 어머니 지방 쓰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현비, 유인, 그 다음에 본관 쓰고 신위 이렇게 쓰시는데요. 우선 네자만 가지고 시작을 할게요. 자, 현자 쓸 때 우선 쓰는 거 보시고요. 여기가 좀 많이 복잡하죠, 그렇죠? 네, 여기 쓸 때 굉장히 좀 힘들어들 하실 거예요. 제사를 모실 때 내가 정성스럽게 쓴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겠죠. 물론 아주 뭐 명필로 잘 쓰면 좋겠지만은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획이 많은 것들은 좀 바짝바짝 붙여 쓰시면 돼요. 또박또박. 자, 이렇게 썼는데 보통 우리가 글씨 쓰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이건 나타날 현자예요. 그리고 현자를 위에다 쓰는 거는 존경의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저건 왼쪽 오른쪽을 이렇게 나눠서 쓰시는데 크기를 어떻게 잡냐면 왼쪽 이쪽 한 칸 이쪽 한 칸 균등하게 비슷하게 잡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요령을 말씀드리면은 위에 들어가는 이 부분이 좀 넓게 쓰세요. 자, 가로액이 현저히 넓게 쓰여진 모습을 보일 수가 있죠. 그리고 간격에 유의하셔야 돼요. 간격을 비슷하게 잡아준다. 그랬을 때 요거를 다시 어떻게 보시냐면 여기서 이렇게 점을 이렇게 한번 연습하실 때 이렇게 중심을 또 잡아보세요. 그리고 보통 왼쪽에 오는 거 오른쪽에 오는 거 같은 모양이 두 개 있죠. 앞에는 조금 작게 쓰세요. 이 폭을 너무 나가지 않게 이렇게 작게 쓰시고, 요거는 좀 더 크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쓰여졌죠? 네, 살짝 작아졌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점을 찍는데 어떻게 찍냐 하면 앞에 게 제일 크게 찍고 좀 더 작아지고 가면서 점점점 작아지는 형태로 쓰시고요. 자, 그러면 이 폭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위에. 그러면 가로액을 다음에 글 때 바짝 붙여서 요 폭만큼만 쓰시면 돼요. 그럼 중심이 여기서 살짝 위에 거보다 이렇게 좁아든 형태를 보이죠? 네. 이렇게 해서 간격은 또 일정하게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죠. 자, 그럼 쓰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공간이 위에 거를 좀 작게 쓰게 되면 많이 남고 크게 쓰게 되면 좀 모자라잖아요. 차라리 많이 남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 너무 길게 써서 이쪽 공간이 없어지게 되면 자형 맞추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의 크기를 좀 넉넉하게 해서 이렇게 밑에를 이 선을 아래 선을 이렇게, 자, 아래 선을 이렇게 한번 커볼게요. 이 선에 맞춰서 이렇게 좀 크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지난 영상에서도 이 글자에 대해서는 여기 이 부분이 너무 복잡하니까 다른 이체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생략한 글자가 있어요. 근거가 있으니까 그냥 쓰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조금 쉽게 쓰는 방법. 자, 이게 똑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잡아놓고 똑같이 쓰는데 위에 부분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넓게 잡고. 이 실사가 하나만 들어가요. 다 쓰지 마시고 하나만 써도 우리가 통용되는 글자로 옛날부터 써왔다.
그리고 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점점점 작아지게 쓰세요. 예. 여기선 점이 3개만 찍으세요. 자, 그럼 굉장히 쓰기가 편해지잖아요. 똑같이 폭은 여기 같이 똑같이 잡고 길게 하고, 자, 여기 좀 좁아지죠. 여기 이 부분. 너무 급하게 쓰지 않고 천천히 쓰시면 다 또박또박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해서 쓰시면 훨씬 더 쓰기가 용이해졌겠죠. 자, 이게 현자 쓰고 똑같이 아버지나 어머니나 나타날 현자를 씁니다. 존경의 의미로. 그 다음에 나올 자가, 자,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고자를 썼죠. 여기서는 비예요. 비. 현비. 비는 사전적 글씨, 그러니까 글자의 의미가 돌아가신 어머니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 비자입니다. 우선 이것도 쓰는 거 보시고요. 요거는 하여튼 써놓고 말씀드릴게요. 이건 그냥 여기서 마무리 지어도 괜찮아요. 굳이 갈고리 안 달으셔도 돼요. 이렇게 써줬는데, 자, 이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잡는 게 좋냐 하면, 평소에 이렇게 좀 연습해 놓으시면은 뭐 어떤 이제 기재사나 이런 게 돌아올 때 바로 쓰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3칸을 나누시고요. 계집여자보다 여기는 1칸이면은 이쪽 견줄빗자가 2칸 잡으시면 돼요. 이자 같은 경우는 어, 똑같이 수평으로 잡지 마시고 살짝 이렇게 빗자 쪽이 좀 작아지는 쪽으로 모양을 잡는 게 훨씬 더 쓰시기가 좋을 겁니다. 자, 그럼 이 3분의 1 쪽에다가 계집여자 하나 쓰세요. 이렇게. 쓰여졌죠.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좁아지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 부분에 쓸 때는 2칸을 쓰라고 그랬죠. 왼쪽 거는 작고 오른쪽 건 커요. 네. 왼쪽 게 조금 작다.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이 공간을 굉장히 좀 바짝바짝 좁혀 보세요. 간격을 너무 넓게 잡거나 그러면은 아이고, 나중에 아이고 하죠,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좀 길게 하고 요거보다 좀 커지면 돼요. 이렇게 와서 그냥 마무리 딱 지시는 게 훨씬 쓰시기가 좋다고 그랬어요. 이자는 뭐 달리 다른 모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략된 부분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이 현자보다는 쓰기가 훨씬 더 용이하니까 그냥 이렇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나는 그냥 자형이 여러 가지니까 비슷하게 쓰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또 쓰시는 분들마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바가 다르고 그 필체에 따라서 조금씩 모양이 달리 나오긴 합니다. 이제 제가 그냥 설명드리는 거는 가장 일반적으로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 더 써볼게요. 여기 계집여자 쓸 때 하니까 더 말씀드려야겠다. 이렇게 내려갔을 때 여기가 이 끝하고 이 끝이 나란히 맞게 쓰시는 게 좋아요. 이 한쪽이 더 이 끝보다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오른쪽에 오는 거에 좀 지장이 생겨요. 항상 변으로 오는 글씨들은 오른쪽 선을 수직으로 잘 맞춰 쓰는 게 좋다. 거의 비슷하게 쓰셔도 돼요. 이것도 이렇게 크게 해서 이거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걷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이렇게 삐쳐도 돼요. 대신에 여기만 갈고리 안 달고 그냥 이렇게 마무리 지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난 이 형태가 좋겠다, 이 형태가 좋겠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취사 선택해서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자를 봐야 되는데, 이게 그 유자는 뜻이 젖먹이 유자예요. 그렇죠? 보통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젖을 먹이잖아요. 유인 그러면 어머니란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조금 쓰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 조금 쉽지는 않아요. 자, 우선 이것도 쓰시는 거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 자를 이제 우리가 지방 같은 경우는 세로로 쓰잖아요. 제가 설명드리는 건 이렇게 가로로 하지만은 여러분들 쓰실 때는 세로로 연습하시면 돼요. 자, 아들자가 먼저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오른쪽이 여기는 3분의 1만 쓰고 이쪽 3분의 1을 다 쓰시면 돼요. 요 끝에서 살짝 올라가요. 이렇게 가로액이 조금 올라가요. 바짝 붙여서 점 찍고 이렇게 해주고, 점을 안으로 이렇게 다 이게 우겨 넣어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요 획은 좀 작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바짝 붙여서. 그리고 이렇게 내리고 아래 공간 남은 만큼 크기를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형태가 나왔죠? 이제 다시 쓰는 방법 한 번 더 설명드려요. 자, 우선 전체 중심이 어딘 걸 이렇게 아셔야 돼요. 여기가 전체 중심이에요. 자, 그러면 중심선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이렇게 해서 3분의 1로 나누고 이쪽 왼쪽 부분 한 칸에 아들 자자를 쓴다. 한 칸에다가 아들 자자만 쓰시는 거예요. 아들 자가 너무 커지면은 이거보다 사실 더 크게 써도 돼요. 근데 조금 작게 쓴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또 너무 크게 쓰라 그러면 이게 너무 빗나가.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자, 이렇게 먼저 썼어요. 그럼 이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시냐면 이렇게 살짝 커져요. 아들 저자보다 이렇게 커지는, 이거 반대적인 그런 자형을 취하죠. 이 상태에서 자, 요 올라가는 거예요. 항상 가로획은 왼쪽보다 오른쪽이 살짝 올라갑니다. 이렇게 바짝 붙이고 넓게, 좀 넓게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넓게. 그랬을 때 요거 나름대로 요 오른쪽 부분에 요 중심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세로획을 너무 길게 거서 이 양쪽 끝나는 부분보다 더 길게 내려오게 되면은 이 공간이 너무 떠요. 그러니까는 길지 않게 하는 게 요령입니다. 이렇게 들어왔죠? 그리고 바짝 붙인다 그랬어요. 바짝 붙인다 그랬어요. 바짝 붙이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 공간을 남은 만큼 크기로 이렇게, 요거보다 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형상을 보이죠? 이렇게 해서 중심 이렇게 맞춰서 쓰시면 돼요. 자, U자도 다른 모양이 있나 한번 찾아볼까요? 이 모양은 지금 현재 우리가 그 활자에서 쓰는 모양하고는 좀 다른데, 그 묘지명이라는 그 비문에 나와 있는 그런 자형을 하나 제가 소개해 볼게요. 이 부분만 조금 달라진다. 여기까지는 똑같이 쓰시는데 이 말, 이을, 이자를 그냥 똑같이 2번 반복하시면 돼요. 이거를 먼저도 이거부터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고,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우리가 활자로 쓰는 글자가 아니면 안 돼라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냥 이거 쓰시고요.
자형 자체가 너무 쓰기가 어려운 분들, 그러면은 조금 그래도 형태는 이 자형 자체가 좀 다른 모양이지만은 뜻은 같으니까 좀 쓰기 좀 편한 쪽으로 쓰셔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건 이제 선택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인자 보겠습니다. 사람인자. 유인. 자, 유인 그러면 젖을 먹이는 사람, 이렇게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머니를 뜻한다. 자, 사람인자는 뭐 세 가지까지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획이 이렇게 많은 글자들이 오는데 갑자기 작은 글씨가 올 때는 크기를 어떻게 해야지, 그냥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작게 쓰시면 돼요. 작은 글씨는 작게 쓰자. 자, 이건 쓰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뭐 사람 인자라고 지금 뭐 중심이 안 나오는 건 아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심을 해 놓으시고, 자, 보통 피칭과 파임이 나올 때 이 각도는 45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오죠. 자, 그러면은 이 각도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45도 정도 나와요. 그러면 이 삐침에 나온 이 각도를 기준으로, 자, 어디쯤 시작하는 게 좋냐? 보통 중간이죠. 중간 살짝 위에서. 3분의 1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중간 살짝 위에서 여기서 이 각도대로 이렇게 맞춰서 어디까지 끝나냐면 이 끝나는 선 있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마무리를 이런 모양으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 사람 인자는 그냥 일반적으로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차형에 대한 거니까. 또 칸이 또 남으니까 그러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좀 세웠잖아요. 세우지 않고 옆으로 쓰셔도 돼요. 조금 더 각도를 45도가 아닌 약간 이렇게 옆으로 빼서 이렇게 좀 납작하게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차형에 대한 거니까 이제 이걸 해보시던가 이걸로 해보시던가 해서 내가 편한 쪽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어머니는 현비유인이 된다. 그 다음에 보통 그 만약에 그 강씨다 근데 본이 청주다 그러면 청주 강씨 신위 이렇게 쓰는데, 보통 그 일반적으로는 그냥 본관 쓰는 게 일반적이고요. 옛날 같은 벼슬이 있다 그러면 무슨 뭐 정경 부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아마 이제 그 이 단시다 보면은 비석 앞에 그런 거 써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꼭 그 관직 이름을 그렇게 쓰는, 예, 남자와 마찬가지로 남자도 앞에 학생 부군 신이가 아니고 학생 대신에 거기 관직이 있으면은 뭐 영의정 누구 이렇게 쓰잖아요. 이런. 자, 그리고 마무리 지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자, 우리가 머리로 아는 거는 그냥 머리만 알 뿐이지 실습하는 거랑은 다르다. 몸이 반응을 할 수 있게 영상 보시면서 따라 써보시기를 적극 권장 드린다는 말씀 올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